서울 강남구 대치동 70평 아파트 거실에서 박선영 58세은 명품 소파에 앉아 딸 지우 32세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돼? 우리 집들이 하는데. 그럼 당연하지. 뭐 준비해 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가 무언가 말하기 망설이는 듯한 분위기였다. 아, 엄마. 그냥 오지 말고. 현금으로 500만 원만 줘. 우리가 필요한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500만 원? 응. 집들이 선물로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 현금이 더 실용적이잖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활짝 웃고 있는 3살 지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토끼 인형을 안고 있던 그 아이. 30년 전 자신이 딸을 낳던 그날이 떠올랐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30년 전 1995년 봄. 선영은 28살에 결혼했다. 남편 민호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시댁은 서울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선영의 친정은 달랐다. 아버지는 성북동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낮에는 가게를 도우시고 저녁에는 미싱 일을 하셨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는 선영이 가져온 혼수품을 보며 말했다. 이게 전부야? 우리 며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시누이가 옆에서 킥킥거렸다. 어머, 올케 언니 이불이 합섬이네. 요즘 누가 합섬 이불 써요.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가 밤새 준비하신 혼수였다. 그날 밤 신혼방에서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옆에 누운 민호는 그저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다. 여보. 응? 당신 가족들이 나를 피곤하니까 자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남편이 등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혼자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것을. 딸 지우를 임신했을 때 선영은 결심했다. 내 딸만큼은 절대 이런 굴욕을 당하게 하지 않겠어. 내 딸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키울 거야. 내가 못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거야. 지우가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다. 딸이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선영은 딸을 꼭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너를 최고로 키워줄게. 지우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가졌다. 3살 영어 유치원 월 120만 원, 피아노 월 20만 원, 발레 월 25만 원. 선영은 낮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는 일. 월급 80만 원. 그 돈으로 지우의 학원비를 냈다. 7살 바이올린 월 30만 원, 미술 월 25만 원, 수학 월 40만 원, 영어 월 35만 원. 한 달 교육비가 200만 원을 넘어갔다. 민호가 통장을 보며 말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가 7살인데. 요즘 애들 다 이렇게 해요. 안 하면 뒤처져요. 그래도 애가 힘들어하지 않아. 지우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딸 똑똑해요. 사실 지우는 가끔 힘들어했다. 엄마, 나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안 돼. 오늘 수학 시험 있잖아. 12살 특목고 준비반 월 150만 원, 영어 과외 월 100만 원, 수학 과외 월 100만 원, 논술 월 60만 원. 한 달 교육비가 500만 원을 넘어갔다. 선영은 자신의 적금을 깼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작은 땅도 팔았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선영아, 네가 그 땅을 왜 팔았니?
그거 내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요, 엄마. 지우 교육비가 필요해서요. 민호와는 점점 대화가 줄었다. 여보, 지우 교육비 문제. 이건 정말 너무 과해. 당신은 딸 미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은 지우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다 나 혼자 했잖아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랬다. 아내와 부딪히기보다는 침묵을 택했다. 18살 지우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엄마, 나 붙었어. 연대 붙었어.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도 드물게 칭찬했다. 오, 연대? 괜찮네. 우리 며느리가 딸을 잘 키웠네. 선영은 가슴이 벅찼다. 그래, 내가 잘했어. 내가 해냈어. 대학 2학년 여름 지우가 말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해외 연수 가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해? 선영은 주저했다. 해외 연수 비용은 2천만 원이 넘었다. 엄마, 나만 못 가면 창피해. 알았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선영은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다. 지우가 뉴욕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배웅하며 선영은 생각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내 딸은 누구보다 잘 될 거야. 지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하지만 선영은 조바심이 났다. 지우야,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지. 엄마, 나 아직 결혼 생각 없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미리미리 해둬야지. 선영은 친구들을 통해 좋은 집안 남자들을 수소문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준혁이었다. 의사 집안의 서울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 첫 만남 후 지우가 전화했다. 엄마, 준혁 오빠 괜찮은 것 같아. 선영은 기뻤다. 드디어 딸이 자신보다 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었다. 결혼 준비에만 2억 원을 썼다. 마이너스 신혼집 인테리어 5천만 원. 마이너스 혼수 8천만 원. 마이너스 예단 3천만 원. 마이너스 결혼식 4천만 원.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시댁에서 우리 딸 무시하면 안 되잖아. 엄마가 경험해 봤어. 처음이 중요해. 선영은 대출을 받았다. 5천만 원. 민호가 알게 됐을 때 그는 화를 냈다. 여보, 대출까지? 이건 너무 무리야. 딸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 노후 자금은? 나중에 갚으면 되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는 말이 안 통해. 그날 밤부터 부부는 같은 방을 쓰지만 등을 돌리고 잤다. 결혼식 날 준혁의 어머니가 선영에게 말했다. 사돈댁 혼수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선영은 뿌듯했다. 그래, 내가 해냈어. 내 딸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결혼 후 1년 지우가 전화했다. 엄마, 우리 신혼여행 몰디브로 다시 가고 싶은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선영은 자신의 적금을 깼다. 민호가 통장을 보게 됐을 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지우는 이제 결혼했어. 독립한 거라고. 그래도 우리 딸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우리 노후는? 우리 삶은? 당신은 딸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지우를 망치고 있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애로 만들고 있다고. 당신은 딸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다 내가 혼자 키웠잖아요.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부터 부부는 따로 잤다.
결혼 후 2년 지우가 또 전화했다. 엄마, 준혁이가 강남에 병원 차리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선영은 숨이 막혔다. 1억. 지우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엄마, 이거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선영은 친정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1억. 선영아, 엄마가 그 돈이 어디 있니? 그럼 어떡해? 선영아, 너 너무 지우한테 많이 해주는 거 아니니? 엄마는 몰라요. 결국 선영은 자신의 적금을 전부 깼다. 5천만 원.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5천만 원 추가. 민호가 대출 통지서를 보게 됐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이후 민호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다. 결혼 후 3년 지우가 전화했다. 엄마, 나 둘째 임신했어. 진짜? 축하해. 근데 출산 휴가 후에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엄마가 봐줄 수 있어? 준혁이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바쁘시대. 엄마가 봐주면 안 돼? 엄마도 일하잖아. 엄마 일은 파트타임이잖아. 그만두면 되지. 선영은 할 말을 잃었다. 엄마, 당연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친손주인데. 알았어. 엄마가 봐줄게. 선영은 자신의 상사에게 전화했다. 실장님,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은 자신의 삶을 정리했다. 일도 그만두고 취미로 하던 골프도 끊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했다. 선영아, 요즘 우리 얼굴 보기 힘드네. 미안해. 손주 봐주느라 바빠서. 지우 남편 쪽 부모는 안 봐줘. 시댁은 바쁘시대.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괜찮아. 나는 지우만 잘 되면 돼. 하지만 선영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지우네 집으로 가서 손주들을 돌보고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왔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어느 날 선영은 지우 집에서 손주를 재우고 화장실을 가려던 중이었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지우가 친구와 영상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우리 엄마? 매일 와. 와, 대박. 너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진짜 편해. 너희 엄마는 뭐 하시던 분이야? 그냥. 특별히 하시는 일 없었어. 그냥 심심하니까 애나 봐주라고 하는 거지. 엄마도 할 일 없잖아.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매일 오시는 거면 엄마도 힘드시겠다. 글쎄. 근데 엄마 원래 할 일도 없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더 편해. 왜? 시어머니는 바쁘시니까 부탁하기 미안하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시키기도 쉽고. 하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뭐든지 다 들어줘. 돈도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주고. 친구가 웃었다. 너 진짜 복 받았다. 그치? 나도 그 생각해.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선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시키기도 쉽고.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할 일도 없으니까. 선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집까지 걸어갔다. 머리가 복잡했다.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 앞에 섰다. 58세. 하얀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보였다. 주름진 손. 수척해진 얼굴.
처진 어깨.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내 삶은 어디로 간 걸까?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딸을 위해 포기한 것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카페. 20대 때부터 꿈꿔왔던 작은 카페. 친구들과의 여행. 매년 계획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다. 남편과의 시간. 언제부터 남남이 됐을까? 자신의 건강.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다. 선영은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해준 모든 것이 딸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자신은 딸에게 엄마가 아니라 편리한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선영은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울었다. 다음 주 선영은 지우를 만나자고 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엄마 뭐 얘기할 게 있어?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너 엄마한테 고마워한 적 있니? 지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나 엄마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지. 진짜로? 당연하지. 선영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지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알지. 엄마가 많이 해줬다는 거. 얼마나? 엄마 왜 이래? 계산하자는 거야? 아니.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우야. 엄마는 지난 30년 동안 너한테 약 12억 원을 썼어. 교육비, 결혼비용, 신혼집, 신혼여행, 병원 보증금. 다 합치면 그 정도야.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12억? 응. 그리고 엄마는 너 키우느라 내 꿈을 포기했어. 무슨 꿈? 선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너 모르지? 엄마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카페 하고 싶었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 20대 때부터 꿈꿨던 거야. 근데 너 학원비가 더 급했지. 몰랐어. 응, 너는 몰랐지. 엄마가 한 번도 얘기 안 했으니까. 선영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우야. 엄마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너한테 갚으라는 게 아니야. 다만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원해서 해준 거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딸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원해서 한 거야. 선영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부터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문자 그대로야.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선영은 카페를 나섰다. 한 달 후 지우가 전화했다. 엄마, 다음 주에 손주 봐줄 수 있어? 미안한데 그날은 안 돼. 엥? 엄마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제주도? 엄마가 언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어? 너도 나한테 미리 말 안 하잖아. 항상 당일이나 하루 전에 연락하고. 엄마는 원래 시간 많잖아.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지우야. 엄마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2달 후 지우가 또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청소 좀 도와줄 수 있어? 안 돼. 왜? 아빠랑 등산 가기로 했어. 아빠랑? 응. 요즘 같이 시간 보내고 있어. 사실이었다.
선영은 최근 민호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선영을 불렀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민호는 오랜만에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안해. 뭐? 내가 당신을 혼자 두고 도망쳤어. 당신이 지우한테 매달릴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모른 척했어. 선영은 놀랐다. 당신이 지우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민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응. 다시 시작하자.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다. 석 달 후 지우가 또 전화했다. 엄마, 이번에 아파트 갈아타려고 하는데 계약금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안 돼. 뭐? 엄마 돈 없어. 이제 내 노후 준비해야 해. 엄마 농담이지? 엄마 강남에 아파트 있잖아. 그건 엄마 집이고 너 도와줄 돈은 없어. 지우는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다른 엄마들은 다 딸 도와주는데 다른 엄마들이 뭘 해주든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엄마 정말 너무한다.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30년 동안 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그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적이 있어? 나는 고마워했어. 입으로만. 행동으로는? 내가 뭘 어떻게 해. 적어도 엄마를 시키기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말았어야지. 지우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들었어. 내가 친구한테 한 말. 우리 엄마는 시키기도 쉽고 할 일도 없으니까라고 했지.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잖아. 선영은 가방을 들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알아서 살아. 엄마. 하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녀는 연락을 끊었다. 선영은 힘들었다. 딸과 연락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다. 지우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돼. 지우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지우한테 연락 안 해봐. 아니. 손주들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하지만 참아야 해. 민호는 아내를 안았다. 힘들지? 응. 잘하고 있어. 석 달이 지난 어느 겨울밤 새벽 3시.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민준이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 나 어떡해? 선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119 불렀어? 응, 불렀는데 아직 안 왔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준혁이는? 수술 중이래. 연락도 안 돼. 엄마. 나 혼자는 무서워. 지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 거 알아.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 제발. 선영은 이불을 걷어찼다. 엄마가 지금 갈게. 정말? 응. 당장 출발할게. 옆에서 민호가 눈을 떴다. 나도 같이 갈게. 부부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탔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지우는 선영을 보자 와락 안겼다. 엄마. 엄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독감이래. 고열 때문에 경기를 했대. 지금 열 내리는 치료 중이고. 다행이다. 큰 문제 아니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선영은 딸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 1시간 후 민준이는 안정을 찾았다. 의사가 나왔다.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번엔 달랐다. 당연함이 아닌 진짜 감사였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알아. 나.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섭더라. 선영은 딸의 어깨를 잡았다. 지우야. 너는 할 수 있어. 오늘 119 부른 것도 너였고 병원 온 것도 너였잖아. 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도 나 도와줄 거지? 응,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가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야. 밖에서 해가 떠올랐다. 민호가 커피를 들고 왔다. 세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몇 주 후 선영과 민호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여보, 여기 어때? 좋다. 바다가 정말 예쁘네.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다. 여보, 나 여기서 카페 하나 해볼까? 카페? 응. 평생 꿈꿔왔던 거 있잖아. 바다가 보이는 카페. 민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야. 해봐. 진짜? 응.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선영은 남편을 안았다. 석 달 후 선영은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라는 간판도 직접 디자인했다. 민호는 조기 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는 카페 옆 작은 공방에서 목공예를 시작했다. 여보, 오늘 손님 많았어? 응, 주말이라 바빴어.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선영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지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왔다. 엄마, 어서 와. 할머니. 민준이와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다.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할머니, 우리 바닷가 가자. 그래, 가자. 민호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갔다. 지우는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가 직접 고른 인테리어, 엄마가 만든 메뉴판, 엄마가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게 엄마의 것이었다. 엄마,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 그럼. 뭐 마실래? 엄마 추천 메뉴로. 선영은 정성스럽게 카페라테를 만들었다. 우유 거품으로 하트를 그렸다.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엄마. 응?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랐어. 알아줘서 고마워.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봐. 선영은 놀라서 딸을 바라봤다. 처음이야? 응. 엄마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사셨던 것 같아. 나한테 뭔가 해줘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달라. 엄마 얼굴이 편안해 보여. 진짜 행복해 보여. 선영은 바다를 바라봤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응? 나도 엄마처럼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애들한테만 매달리지 않고.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그렇게 해. 지우야, 너는 좋은 엄마야.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응. 엄마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 고마워. 나한테 아니오라고 말해줘서. 선영은 웃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 사실. 알아. 근데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던 것 같아. 엄마가 거절해줘서 나도 혼자 서는 법을 배웠어. 바깥에서 민호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다음 달에 회사에서 승진했어. 팀장 됐어. 진짜? 축하해. 그리고 도자기 공방도 등록했어. 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 잘했어. 준혁이한테도 육아를 반반씩 나누자고 했어. 정말 잘했어, 지우야. 선영은 딸을 꼭 안았다.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7명은 바닷가로 나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어갔다. 선영은 가족들을 바라봤다. 남편은 손주들과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지우와 준혁은 파도를 피하며 웃고 있었다. 30년. 30년을 돌아서 왔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선영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지우가 다가와 선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 응? 사랑해.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 엄마, 나도 민준이랑 서연이한테 엄마처럼 할 거야. 응? 너무 많이 주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선영은 미소 지었다. 잘 생각했어. 해가 완전히 졌다.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에 일출 보러 가요. 좋아. 가족 사진도 찍고요. 그래. 바람이 불었다. 선선한 바람. 선영은 눈을 감았다. 이제야 알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선영은 눈을 떴다. 민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여보, 집에 들어가자.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뒤를 돌아보니 지우가 아이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가족. 이제는 서로를 짓누르지 않는 가족.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선영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카페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선영은 한 번 더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끝없이. 반복하며. 하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파도는 다 달랐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망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선영이 지우를 사랑하지 않아서 거절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딸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놓아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